장애인 상습 학대 의혹을 받는 대구 모 사회복지법인에서 전 이사장이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우편으로 허가 통지서만 보냈던 정부가 처음으로 국적 증서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방인이 아닌 진정한 국민으로 대우하겠다는 겁니다. 대구교육청의 학생 지문 인식 시스템 도입 계획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지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94로 지난달보다 1.3포인트 올랐지만 100 이하로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월 31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종일 눈과 비가 내리면서 낮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를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은 외출 전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지난 늦은 밤부터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하루 종일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많은 양의 눈도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대구와 일부 경북 내륙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되는 가운데 경북 북부 내륙은 1에서 5cm, 대구와 그 외 경북 전 지역은 최고 8cm의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눈과 비 소식에 시설물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오후부터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아침에는 대구 3도, 안동도 3도로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돌고 있지만 한낮 최고 기온은 대구 1도, 안동은 2도에 그치겠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더욱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평년을 밑도는 아침 기온에 더욱 추운 겨울날이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관련 소식입니다. 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은 복지법인 내부에서 보조금 횡령이 있었다는 새로운 폭로가 나왔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회복지법인 전 이사장 A씨는 각종 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다가 물러났습니다. 이후에 발표된 경찰 수사는 특별한 내용이 없이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 폭행 사건이 터지자 전 이사장 A씨가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복지법인은 팀장급 간부 6명에게 이른바 업무관리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20에서 30만 원을 줍니다. 그런 뒤 이 돈을 다시 70만 원 단위로 모아서 새로운 적금 계좌에 이체를 한 뒤 전 이사장 A씨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이런 방식으로 수천만 원이 현금과 계좌 이체로 A씨에게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직원들이 걷어 이사장에게 전달한 수당은 대구시와 구청에서 인건비 보조금으로 나오는 돈입니다. 전체적인 직원들에게 다 수당을 다 거두기에는 무리수가 너무 크니 그 당시 팀장 3명을 불러놓고 저에게 직직 업무 수당이 지급되니 매월 20만 원씩 가지고 있노라. 관리 업무 수당은 2016년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대구시에서 이제 분리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게 되는 그 전년도까지 돈을 갈취한 걸로. 이 수당을 승인한 당사자가 전 법인 이사장의 아내이자 시설 책임자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시 그 시설의 대표셨던 관장님이 전 이사장님의 와이프셨고요. 항목을 만들어 주시는데 승인을 하셔가지고. 전 법인 이사장은 관련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업무 수당이라 해서 새로 신설해서 팀장급 간부들 6명한테 돈을 매달. 그런 거는 모릅니다. 그 경찰서에 조사받았고 자꾸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지적장애인 학대와 인권 침해에다 보조금 횡령 의혹까지 더해 비난 여론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전면적인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한 해 10,000명 정도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합니다. 우편으로 허가 통지서만 보냈던 정부가 자긍심을 갖게 하기에 너무 무성의하다는 지적을 받자 올해 처음 국적 증서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 소식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지린성에 살다가 2008년 경북 구미에 정착한 중국 동포 나영남 씨.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나 씨는 한국에 온 지 10년 만에 한국 국적을 얻게 됐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도 함께 국적을 얻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갖고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우리 현찬이도 잘 키워갖고 나중에 쓸모있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올해 대구 경북 국적 취득자 71명을 대표해 아들과 함께 국민 선서를 하고 국적 증서까지 직접 받아 기쁨이 2배입니다. 한국 국적을 얻게 된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국적 증서를 주는 행사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우편으로 허가 통지서를 보내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국민 선서를 하고 그다음에 국적 증서를 수여받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국적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으로 한국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어려울 때 앞장서서 손을 내밀어주는 좋은 이웃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적 취득자와 그 가족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문 인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지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라도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모든 초등학교 건물 주요 출입문에 지문 인식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게 이유입니다. 학교마다 주요 출입문을 정해 호출벨과 지문 인식기를 설치한 뒤 카드나 지문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지문 인식기 설치 대상 학교는 대구 시내 초등학교 229곳, 12만 5천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까지 합하면 지문 등록 대상자는 13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지문 정보는 스마트폰 사용자 등을 인식할 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유출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유출이 되었을 때는 사실 피해가 아주 막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문을 정보를 취득할 때는 아주 긴급한 필요성이 있거나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수집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거든요. 논란이 예상되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면서도 대구교육청은 학부모나 교사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열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를 지금 현재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되겠죠.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011년과 2013년 대구 초등학교 30여 곳에서 카드와 지문 인식을 이용한 출입 통제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지만 흐지부지된 바 있습니다. 좀 위험한 상황도 좀 있고 학생들 문을 흔든다든가 먼저 들어간 친구는 문이 닫히고 그다음 또 카드를 안 가져오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단순히 건물 출입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현재 봉사자로 구성된 배움터 지킴이 제도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더 낫다고 교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예천과 이웃한 상주에서 원예농협 임원들이 공무차 견학을 떠나면서 여성 도우미들을 대동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곶감 주산지 상주에서 가장 큰 곶감 공판장을 운영하는 상주 원예농협. 조합장과 이사 등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이들이 작년과 재작년 공무상 견학을 가면서 농협과 관련이 없는 40, 50대 여성 10명과 일정 내내 동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이게 이제 참 알아보니까 참 말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부산과 포항의 선진농협을 방문하겠다며 600만 원을 사용했는데 견학 계획서에 이미 총 20명의 식대, 그러니까 임원 10명에 여성 10명을 더한 비용이 계산돼 있었습니다.
묻지마 강남이나 맞아요. 이거는 임원으로서 할 짓이 아니고 이거는 임원으로 사퇴할 그거다 이거는. 이거는 아가씨들로 간다 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 노동조합 요구로 감사가 진행됐지만 별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인 결과 조합 감사 2명도 모두 문제에 견하게 동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의원들이 그 여성들을 데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타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질타를 하니까 10만 원씩 각출을 해서 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외부와 연락을 끊은 조합장은 3월 조합장 선거를 노린 조직적 음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의원들의 해외 폭력 사태로 논란인 예천에 이어 이웃한 상주까지 지역 지도층에 속하는 인사들의 연이은 추태가 주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개발한 급속 수처리 기술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대규모 처리 시설 등 전국은 물론 베트남과 남미 등 해외에도 진출하는 등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의 보도입니다. 탁한 하수가 처리 장치를 통과하면서 순식간에 투명하고 깨끗한 물로 바뀝니다. 미세 버블과 오존을 이용해 짧은 시간에 오염된 물을 정화합니다. 경주시가 자체 개발해 특허를 획득한 하수 급속 수처리 기술입니다. 반나절씩 걸리던 하수 처리 시간을 15분 정도로 수십 배 이상 단축시킨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공간적인 비용 그리고 설치 면적, 설치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하수라든지 녹조 제거라든지 하수의 반류수 이런 다양한 쪽에 복합 솔루션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국내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경기도 남양주시가 운영하는 하루 14,000톤 규모의 반류수 처리 시설에도 적용되는 등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 특허 이후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사업 다각화와 함께 본격적인 수익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동식 차량 형태로 특수 제작해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업체와 함께 전력 소모량을 크게 절감하는 기술융합 사업 개발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해외 수출 전문 기업과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브라질과 에콰도르, 필리핀 등지로의 해외 진출도 진행 중입니다. 경주시 브랜드로 된 우수 물기술을 전 세계에 보급하여 수익 창출과 동시에 경주시를 홍보하고 일일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경주시는 연구 인력을 보강해 저에너지형 신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에코 물센터를 국내외에서 두루 인정받는 물 전문 연구소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지역본부는 올해 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94로 지난달보다 1.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 이하면 경제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현재에서 6개월 뒤를 예측하는 향후 경기 전망은 이달 69로 나타나 지난달보다 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대구시가 애초 예산보다 1,663억 원이 늘어난 8조 4,979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대구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개월 정도 빠른 것입니다. 대구시는 생활안전 지원에 326억 원, 일자리 지원에 308억 원, 서민경제 지원에 194억 원, 복지 지원에 124억 원 등 민생 안정에 모두 95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래산업 육성에 253억 원, 상생협력과 현안사업에 190억 원을 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북도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를 64.5%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조기 집행 금액은 지난해보다 7.2% 늘어난 4조 8천억 원으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과 SOC 사업 분야 예산을 가급적 빨리 집행할 계획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넘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어제 이웃돕기 성금액이 목표액인 99억 8천여만 원을 넘기면서 4년 연속 100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역시 목표액인 152억 천여만 원보다
1,600만 원 많은 152억 3천여만 원을 모금해 사상 최대액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성금을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명절 위문금 등 소외된 이웃과 복지시설 지원에 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초전면 대장1리 주민일동 76만 원, 칠선 1리 주민일동 37만 원, 대장 1리 주민일동 28만 원, 문덕 1리 주민일동 22만 5천 원, 용봉 3리 주민일동 17만 5천 원, 성주군 초전면 어산리 주민일동 39만 원, 봉정 1리 주민일동 35만 5천 원, 소성리 주민일동 30만 원, 월곡 1리 주민일동 12만 5천 원, 성주군 초전면 이징석 씨 10만 원, 성주군 초전면 문덕 1리 주민일동 49만 원, 용봉 2리 주민일동 35만 원, 고산리 주민일동 34만 원, 성주군 초전면 동포 1리 주민일동 31만 원, 자양 1리 주민일동 22만 5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출 전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지난 늦은 밤부터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하루 종일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많은 양의 눈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8시부터 대구와 경북 일부 내륙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되는 가운데 경북 북부 내륙은 1에서 5cm, 대구와 그 외 경북 전 지역은 최고 8cm의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눈과 비 소식에 시설물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오후부터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아침에는 대구 3도, 안동도 3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지만 한낮 최고 기온은 대구 1도, 안동은 2도에 그치겠고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더욱 쌀쌀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우리 지역 종일 흐린 하늘 드러나겠고요. 곳곳에 눈과 비가 계속해서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3도, 청도 1도로 아침 추위는 주춤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1도, 청도 2도에 그치면서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2도, 구미 3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상주 1도, 구미 2도로 날이 무척 춥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3도, 영주 2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2도, 영주 1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5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평년을 밑도는 아침 기온에 무척 추운 겨울날이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